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볼 이야기는요. 요즘같이 달러가 좀 약세일 때 미국 대표 지수 ETF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거 이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진짜 정신없었죠? 네, 맞아요. 뭐 2달 전만 해도 1,48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1,360원대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자산은 올랐어도 원화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손해봤다. 이런 청취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런 대표 지수에 투자할 때요. 어떤 방법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걸 좀 따져보고 특히 그 국내 상장 ETF에 가끔 붙는 H 있잖아요. 환해지. 이게 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선 환율이 우리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은 단순히 주가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원화로 얼마를 벌었냐는 주가 등락률이랑 환율 변동률을 합쳐서 봐야 하거든요. 아, 최근처럼 달러 가치가 뭐 한두 달 사이에 10% 가까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꽤 냈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는 뭐 본전 치거나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환율 변동성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ETF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군요. 근데 이게 국내 상장된 것도 종류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환노출형이란 환해지형, H 이렇게 나뉩니다. 환노출형, 환해지형. 네, 환노출형은 이름에 뭐 특별히 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냥 미국 직접 투자하는 ETF처럼 주가 변동이랑 환율 변동 이 두 가지에 다 그대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면 SOL 미국 S&P 500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하, 그냥 이름 그대로 노출된다. 그렇죠. 반면에 환해지형은 상품 이름 뒤에 H라고 딱 붙어 있어요. 네네, H. 이것 말 그대로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즉 해지하는 건데요. 대신에 이걸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추가 비용이요? 그 비용을 내고 환율 위험을 없앤다. 근데 그 추가 비용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뭐 환율 변동을 없애려고 내는 건데 사실 환율 예측이라는 게 워낙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비용만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 국내 상장 미국 ETF들 보면 운영 부수가 0.01% 이렇게 되게 낮은 것도 많은데 환해치 비용이 막 1, 2%씩 한다면 이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환율 예측은 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니까요. 보통 환해지 비용은 연간 뭐 1%에서 2% 수준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확실히 부담이 될 수 있죠. 1, 2%면 진짜 크네요. 네. 다만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좀 뚜렷하게 예상되는 그런 특정 시점에서는 이 환해지가 환차손을 막아주는 확실한 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달러가 떨어질 게 좀 확실해 보일 때는 방어용으로 쓸 수 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측이 틀리거나 아니면 환율이 그냥 옆으로 쭉 간다, 횡보한다. 그러면 그냥 추가 비용만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비용 부담이라는 명확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아주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좀 비교해 볼까요? 특히 그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죠. 우선 첫째, 환율 영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투는 100%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거고 국내 상장은 환노출형이랑 환해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네, 선택지가 있다. 둘째는 투자 방식인데요. 직투는 당연히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해야 투자가 가능하고 국내 상장은 그냥 원화로 바로 주식 사듯이 투자할 수 있죠. 편리성 면에서는 국내 상장이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렇죠. 환전 수수료나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자, 그리고 셋째,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여기가 좀 복잡한데 잘 들으셔야 해요. 미국 직투는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매매 차익에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공제를 해주고 그걸 넘는 이익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를 내면 그걸로 과세가 끝납니다. 250만 원 공제에 22% 단일세율?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죠.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요. 배당 소득이요? 매매 차익인데. 네. 그래서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소득이 내가 받는 다른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이랑 다 합쳐져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고 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직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원 빼고 그냥 22%로 딱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 좀 고액 자산가분들께는 이 세금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운용보수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현재 상장된 직투 ETF들이 운용보수가 훨씬 싼 편이고 국내 상장 ETF는 특히 환해지, H까지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세금이랑 보수까지 고려하면 선택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이 좀 더 현명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강조했던 세금 부분인데요. 만약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 원을 넘거나 넘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금 절약 측면에서는 미국 직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피하는 게 크니까. 그렇죠. 22%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두 번째로 만약 앞으로 좀 강하게 원화 강세, 즉 달러 약세를 예상한다. 그래서 환율 하락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된 환해지, HETF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환차손 걱정 없이 지수 오르는 것만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까 말한 그 추가 비용은 감수해야 하고요. 네, 비용은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미국 직투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직투가 낫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아주 긴 시계열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약간씩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등락은 있지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직투 ETF들의 그 낮은 운용 보수.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지면 복리 효과랑 만나서 수익률 차이를 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낮은 보수의 복리 효과. 이게 장기적으로 무섭군요. 네, 무시 못하죠. 결국 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청취자님 각자의 소득 수준이나 또 환율을 어떻게 보는지, 투자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는지 같은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자산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세금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니까 절세 전략을 꼭 같이 고민해야겠고요. 정확합니다.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외에도요. 혹시 청취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다른 기준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증권사 HTS나 MTS가 나는 쓰기 편해서 꼭 거기를 이용하고 싶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선호도 같은 거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이런 아주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후회가 없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한테 진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